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우후, 나간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피카츄입니다. 지난번 영상 주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죠.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신 오늘의 주제는 R3 왕초보 가이드입니다. 말 그대로 왕초보 가이드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 다 빼고 아주 이지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주제는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해 둘 테니 원하는 파트를 골라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룰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쿼터급, 리터, 미들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매뉴얼 바이크랑 원동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클러치가 뭔지, 네 번째는 출발하는 법, 다섯 번째는 브레이크란 그리고 제동 방법, 여섯 번째는 기어 변속하는 법, 그리고 일곱 번째는 레브 매칭이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엔진 길들이기는 뭐고 엔진 오일은 또 뭔지, 아홉 번째는 리그립은 뭔지, 그리고 열 번째는 텐덤이 뭔지입니다. 총 이렇게 10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커터급, 리터, 미들은 뭐냐. 자, 바이크는 보통 cc별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cc는 엔진이 회전할 때 소비하는 가스의 양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cc가 높을수록 고출력으로 이어집니다. 1000cc는 1리터죠. 맥주 1000cc 생각하면 됩니다. 1000cc가 넘는 바이크를 리터급 바이크라고 하고요. 이제 그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0에서 999cc 사이 있죠. 그 정도 대를 미들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그 언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니갈레 959 파니갈레가 955cc인데 이것도 미들급입니다. 왜냐면 1000cc를 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R6도 미들급에 속하고요. 이제 미들급의 cc의 절반 정도, 이제 250에서 한 499cc 언저리, 그 정도는 커터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250에서 400 사이 정도 되고요. R3랑 닌자 400, MT03 등이 이제 커터급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제 125cc 미만급, 그리고 쿼터, 미들, 리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매뉴얼 바이크는 뭐고 원동기는 무엇인가? 매뉴얼 바이크는 수동 바이크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원동기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이 돼서 굳이 클러치도 존재하지도 않고 기어 변속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 매뉴얼 바이크 즉 수동은 본인이 클러치 레버를 이용해서 RPM에 맞춰서 기어 변속을 해줘야 합니다. 헐짜.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클러치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오토바이에 앉았을 때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브레이크 레버이고요, 왼쪽에 있는 레버가 바로 클러치 레버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어 변속 레버라고도 하고요. 정말 이해를 쉽게 하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클러치는 엔진과 바퀴를 분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클러치 레버를 잡으면 엔진과 바퀴가 분리가 돼서 바퀴에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러치를 잡고 있다면, 스로틀을 아무리 당겨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엔진과 바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 클러치 잡은 상태로 당기다가 클러치를 확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이제 이게 왜 엔진에 부담이 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바퀴는 정지해 있는데 엔진이 엄청 빠르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엔진과 바퀴가 강제로 탕 하고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 강풍기에다가 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되나? 손이 박살내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클러치를 잡으면 엔진과 바퀴가 분리된다. 클러치를 놓으면 다시 엔진과 바퀴 힘이 결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클러치 이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출발하는 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앞선 세 번째 내용과 이어지고요. 여기로 바로 오신 분은 3번 클러치 살짝만 보고 오세요. 출발을 할 때 우선 시동을 걸겠죠? 시동을 걸고 클러치를 잡고 1단을 넣어요. 반드시, 자, 참고로 여기 이거 사이드 스탠드 안 세우면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N단으로 해서 시동을 걸어주고 사이드 스탠드 올리고 1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 커터급 있죠, R3나 이런 쪽 애들은 엔진 자체 출력이 좋아서 스로틀 안 당기고, 자, 엔진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정지한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으면 엔진이랑 바퀴랑 붙죠. 그러면 그 출력만으로도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커터급은. 근데 125cc, GSX 125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안 갑니다. 지금도 제 다리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안 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바이크가 정지돼 있고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를 끌고 갈 정도로 힘이 없으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거든요. 이 느낌이 있어요. 바이크 처음 입문하시면 반드시 이 감을 봐야 돼요. 얘가 꺼지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자, 반클러치는 말 그대로 클러치를 확 잡는 게 아니라, 확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이렇게 엔진이 꺼지기 전에 다시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놨다 놨다 하면서 엔진에 추진력을 넣어주는데, 이 반클러치는 많이 하면 오토바이한테는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반드시 그걸로 안 고장나니까 걱정 말고 반클러치 연습은 꼭 많이 해보세요. 자, 아시겠죠? 그럼 출발할 때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정도만 당겨도 돼요. 이게 엄청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손은 서서히 놔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출발할 때 클러치를 천천히 놓다가 그냥 애초에 그냥 반 정도 놔요. 그 상태에서 당겨요. 그러면서 얘 왼쪽을 완전히 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 그 다음은 브레이크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 본인이 바이크에 타면 앞브레이크거든요, 오른쪽 레버. 그리고 여기 스텝에 뒷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바이크는 브레이크가 두 개다라고 말해요. 앞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스텝, 뒷브레이크. 실제로 엔진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자, 브레이크 안 잡아볼게요. 1단으로 가다가 엑셀을 놓쳐? 그러면 지가 이렇게 제동이 잡혀요. 속도 8이 되면 가는데 그전에는 계속 제동이 잡힙니다. 이게 엔진 브레이크거든요. 뭐 6단 1단에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없어요. 근데 1단에서는 좀 엔진 브레이크가 R3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옵니다. 이것을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그러고요. 그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 비율 있죠. 이걸 어느 정도 잡냐고 하는데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잡아요. 앞브레이크가 주가 되되 뒷브레이크로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지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본인이 가다가 아까 멈추면 나중에 엔진 힘이 얘를 못 끌고 꺼진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엑셀을 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클러치를 서서히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서서히 마지막 부분에 클러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제가 한 번은 엔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클러치를 먼저 잡고 엔진이 분리된댔잖아요. 그럼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엔진 브레이크 없이 한번 멈춰볼 거예요. 속도는 한 40 정도에서 갑니다. 자, 지금 ABS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고속에서 멈추지 않더라도 갑자기 앞에서 확 멈춰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갑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거의 끝까지 썼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더 빨리 멈춰요. 근데 이 정도로 멈추면 본인이 빨리 다니지 않고 한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박진 않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라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클러치를 정지하기 전에 먼저 잡으면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수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정지하는 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편해가지고 클러치를 미리 잡고 멈추면 편하잖아요. 뭐 따로 생각할 것도 없고 시동도 안 꺼지고. 근데 제동거리가 비약적으로 차이가 나요. 지금 둘 다 ABS가 걸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클러치 잡지 말고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진짜 위험할 때 무리 없이 급정거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크에는 총 6단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더 안 밟힐 때가 있어요. 이게 1단입니다. 그리고 N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2단이에요. 우선은 자 1단과 2단 사이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이 영상처럼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클러치를 살짝 꿈찔하면 찰컥하고 들어갑니다. 얘가 2단과 1단 사이가 되게 애매해요. 2단에서 살짝 내리면 찰칵하고 약간 애매하게 걸려요. 이게 N단 상태예요. 이때는 클러치를 떼도 안 갑니다. 왜냐면 엔진과 바퀴가 분리된 중립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밟으면 1단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자 N단에서 그냥 밟아버리면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어 변속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클러치를 잡아주시고 엔진과 바퀴를 분리시킨 다음에 기어를 딱하악 하고 넣어줍니다. 이때 안 들어가면 꿈칠. 끝. 2단으로 올려볼까요? 그냥 지금 잡고 있잖아요. 찰칵. 놓고 잡고 찰칵 놓고. 자, 이거 달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 2단 간다. 클러치 잡고 엑셀 놓고 찰칵 그리고 당기면서 클러치 놓고. 알겠죠? 근데 이거 엄청 살살 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당기다가 놔. 엑셀 놔 그냥. 그리고 클러치 잡아. 그리고 올려. 그리고 놔. 대리 이지하죠?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기어 변속하는 방법을 마스터했어요. 이것만 주구장창 해보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공도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제는 레브 매칭입니다. 더 자세하게 안 갈 거예요. 자, 레브 매칭이 뭐냐면 자, 기어가 만약에 본인 속도가 빠른데 클러치를 놔버리면 즉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랑 엔진 속도랑 달라요. 자, 본인이 속도가 빨라요. 이 상태에서 일단 내리면 하면서 엔진에 부담이 엄청 강하게 옵니다. 기어를 내릴 때요. 그죠? 방금 보셨죠?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2단이죠? 그러면 클러치를 잡고 조금 당겨서 이렇게 바퀴 속도랑 엔진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엑셀을 조금 당겨서 RPM을 올려주는 거죠. 자, 지금 만약에 2단이에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클러치를 잡고 1단을 넣죠. 그 다음에 놓기 전에 살짝 엑셀을 당기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레브 매칭의 기본적인 원리고, 이해하셨나요? 자, 쭉쭉쭉쭉쭉 속도를 내다가 기어를 1단으로 낮추고 살짝 당기면서 클러치를 놔주면 되게 부드럽게 되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레브 매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기어를 높일 때도 2단 올리고 살짝 당기면서 해줘요. 그 3단 올릴 때도 살짝 당기면서 해주고, 이게 기본인데 뭐 이거는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아마 하시다 보면 알 거고, 그냥 이런 원리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엔진 속도랑 바퀴 속도를 맞춰주면서 좀 부담을 덜해서 본인한테도 부담이 덜해요.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기 때문에 물컹 하는 거를 부드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러브 매칭 설명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8번째는 네, 그 다음에 8번째 주제입니다. 그 엔진 길들이기가 뭔지. 차를 처음 사셨거나 새 차를 사셨거나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길들이기는 신차를 사고 나서 가장 좀 심혈을 들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데, 예전 바이크들은 단차도 심하고 막 그래서 엔진 길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잘 만들어져서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도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엔진 길들이기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배웠던, 제가 알고 있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엔진이 처음에 제작되어서 나오면 엄청 미세한 단차가 존재를 합니다. 엔진을 첫 시동을 걸고 저희가 돌아다니게 되면 알맞게 엔진이 마모가 됩니다. 그럼 마모가 되면서 그 쇳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길들이기가 끝나면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라는 거를 갈게 됩니다.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는 이렇게 자주 갈지 않아요. 한 5,000km마다 한 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일 필터는 그것보다 더 길고요.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1,000km에 그냥 안전빵으로 갈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 1,000km 동안 길들이기를 할 때 너무 무리하게 다니면 단차가 있는 상태에서 막 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다니면서 기어 변속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우선 엔진에 부담이 안 가려면 고단을 써야 되거든요. 고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 지정되어 있는 변속 RPM 등보다 절반 정도의 RPM 대 기어 변속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RPM을 한 제가 10,000까지 올리면, 10이 만이거든요. 10,000까지 올리면 이 오른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깜빡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8,000rpm에서 기어 변속을 주로 했다 그러면 거의 4,000rpm에서 기어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속도 낮을 때 고단을 많이 썼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낮을 때 고단이면 체인이 막 덜렁덜렁 하면서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하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1,000km가 되면 그 일반 매장을 가더라도 첫 구매고 신차인 분들 한해서 첫 구매고 첫 엔진 오일 갈러 왔습니다 하면 그 본사에서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뭐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 이거 R3 이거 어디 갔냐? 왼쪽에 R3가 사라졌네요. 어디 갔어 뭐야? 네, 우선 엔진 길들이기는 이게 끝입니다. 자, 니그립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니그립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바이크를 타신다면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를 탈 때 이렇게 탑니다. 좀 과장해서 어깨가 상체에 힘이 많이 가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여기 담이 와요. 우선 발 포지션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가 계속 밟혀요. 그럼 브레이크에 열이 생기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제동 때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리고 왼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갈려요. 탔죠.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발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긁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발은 이렇게 뒤쪽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빼거든요. 고속으로 다녀요. 저속에서 이렇게 못 다녀요. 힘들어서. 고속은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 양쪽 왼발도 마찬가지로 착 붙여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쫙 힘 준 다음에 허벅지에 힘을 주고 허리를 마세요. 그리고 상체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덤 하는 사람들도 알려드릴게요. 꿀팁. 여러분, 이런 거 오토바이 세워둘 때 꼭 시동을 끄고 나서 1단을 걸어주세요. 클러치 잡고 기어를 밟으면 1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크가 앞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N단으로 세워둬야 되는 줄 알고 N단으로 세우다가 많이 제품했어요. 2번. 아무튼 이렇게 딱 걸리고 세워주면 됩니다. 그런 사이드 스탠드가 밀릴 이유도 없고. 텐덤을 해요. 앞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정석은 깍지를 끼고, 깍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끼고 앞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사람을 안아서 이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원래 정석인데 저는 이거 추천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제 머리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상대가 이러고 가야 돼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 허리도 진짜 아프고 우선은 긴장이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보다 이거 꼭 1단에 넣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자빠집니다. 그냥 안으세요. 안 때 꼭 잡으시고, 그리고 허벅지로 딱 상대방 골반을
리그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텐덤은. 지금까지 10가지 입문자들이 헷갈려하는 10가지와 왕초보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이 아닌 설명도 있었고 좀 제가 이해했던 방식대로 설명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뭐 입문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공도에 어차피 타면 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차들한테 민폐거든요. 저희같이 좀 바이크 타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반 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앞에서 시동 꺼지고 그러면 빵빵부터 받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차들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와서 연습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면허 땄다고 해서 바로 못 가잖아요. 요즘 면허 현실이. 좋은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투표도 올릴 테니까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원주 피카츄였습니다. 안녕.